자, 일단 뭐 2학년으로서 고3 수능 기출문제, 원고서 문제를 풀기는 뭐 썩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세페이드 3F 상 나가 있는 와중인데요. 화학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화파트에서 나올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3단은 화학 결합에 대해서, 그리고 분자에 대해서 한번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원자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원자들이 같은 원자일 수도 있고 다른 원자일 수도 있는데요. 서로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화학 결합, 왜 결합합니까? 이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결합하겠습니까? 그렇죠. 안정해지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화학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소의 종류를 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고, 금속과 비금속이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어요.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의 양 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만들어진 놈인데요. 근데 문제는 금속 결합 통해서 만들어진 금속 결정은요, 별로 그렇게 화학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없어요. 화학투에서는 훨씬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속 결합 물질은 서로 다른 금속들이 마음껏 섞입니다. 하시면은 합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건 혼합물이에요. 우리가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는 각 원자들마다 특정한 개수비 또는 특정한 질량비를 결합해야 화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금은 혼합물입니다. 18K 금을 알고 있죠. 18K 금은 전체 질량의 24분의 18은 금, 나머지는 구리가 되고 있습니다. 14K는 24분의 14만큼이 금, 나머지는 구리,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비율이 마음껏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게 합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속 결합 물질은 한 종류의 금속으로만 구성됐다, 뭐 구리만 있다, 뭐 알루미늄만 있다, 뭐 이런 거 아닌 한에는 기본적으로 혼합물이 되기 때문에 화합물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기 전도도를 고체하고 액체로 볼 때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뜻은 자유전자가 쉽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유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쉽게 움직이는 금속 결합 물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잖아요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온 결정이나 이온 결합이라는 뜻을 쓰고요. 이렇게 만든 고체 결정은 이온 결정이라는 뜻을 씁니다. 이온 결정은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한대요. 액체 상태, 용융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합니다. 실상 이게 용융 전기 분해의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은 NaCl, 염화 나트륨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용융 전기 분해했을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이온의 반응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플러스 극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이온이 찾아오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이온이 전자를 잃어주고 그렇게 해서 원소 물질로 가는 게 전기 분해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플러스 극에서 다시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그 전자를 얻고 역시 마찬가지 원래 원소가 되는 게 이게 용융 전기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의 용융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 이온 하면 Cl-가 되겠군요. Cl-가 전자를 내놓고 원소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Cl2 염소기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Cl- 그리고 두 개의 전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온이 전자를 먹고 원래 나트륨이 되네요. 참고로 여기는 전자 두 개 관여되고 여기 전자 한 개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나 전자의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두 개씩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양적 관계를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 전자 2몰계가 지나갈 때 염소는 1몰계가 발생하고 나트륨은 2몰계가 발생한다. 또는 뭐 전자 1몰당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 이게 화학 2에서 나올 얘기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의 전기분해는 화학원에서는 안 나와요. 화학 2에서 나와요. 수용의 전기분해는 훨씬 더 복잡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를 잃어요라고 하잖아요. 전자를 잃는다 기본적으로 산화라는 의미를 쓰겠습니다. 뻔하게 전자를 얻는다 이거는 환원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서는 이온결합 형성될 때 결국에 전자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시면 산화환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금속결합도 아까 말했지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전등적 인력으로서 전자가 그 결합에 관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요 한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서 안 되는
놈들인데 걔네들끼리 결합하겠다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일어나겠는데요. 이때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체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 결정과 또 다른 놈은 분자 결정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분자란 말이 종류가 있었죠. 분자는 뭐예요? 공립된 상태의 존재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그렇죠. 예. 그래서 실상 금속 결합 물질이라든지 이온 결합 물질이라든지 또는 원자 결정을 나타내는 놈들은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라는 말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원자 결정을 다른 이름으로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공유 결정, 원자 결정 똑같은 놈입니다. 그럼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와 이체 상태가 웬만한 전기가 잘 안 통한대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네요. 원자 결정은 원자들 사이에 거대 그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놈으로서 탄소 다이아몬드라든지 탄소 흑연이라든지 또는 SiO2 이산화탄소 이게 이제 규칙적인 패킹이 되면 수정, 퀄칠 광물 이름을 보면 이제 석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원자들 간에 거대 그물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농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 분자 결정은 동쪽으로 똑똑 뗄 수 있습니다. 원자 간의 결합력은 굉장히 강하나 분자 사이 결합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상에서 기체 상태의 농도, 액체 상태의 농도, 고체 상태의 농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에서 기체의 농, 이산화탄소, 액체의 농, 물, 고체의 농도를 하면서 아이오딘 이런 것들 써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지금 바로 문제 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3단원 얘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저녁 이거 좀 정리 좀 하지? 네. 정리 안 해도 충분히 문제 풀만해요? 잘 몰라요? 다른 애들은 알아요. 응? 다른 애들 4명 받아갔잖아. 사진 같은 거 찍어놔요. 나중에 정리할 거 하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온 결합이 형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의 형성으로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난다 해볼게요. 나트륨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나트륨이 최고 전자 한 개 있는 1조 원소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고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겠네요. 염소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으면서 염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역시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18조 원소는 다른 거랑 화학 결합을 안 합니다.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을 쓰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라돈 이렇게 6가지의 18조 원소가 있습니다. 걔는 다른 거랑 결합 안 한다? 왜? 퍼펙트한 전자 껍질을 가지더라고요. 그 퍼펙트한 전자 껍질, 나는 다른 거랑 결합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가 이런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들을 보니까 전자 배치를 보니까 얘네들이가 모두 다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더라고요.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팔을 뜻하는 그리스가 옥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팔전자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어주면서 얘는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염소가 전자를 한 개 얻어오면서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양이온과 이렇게 음이온이 서로 먼 거리에서 가까이 다가오면 거리 R에 따른 에너지 그림을 그리는데요. 인력에 대한 에너지 그림이 이런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 둘을 합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 요 지점이 되겠네요. 요 거리 R0와 요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이 알제로는 나트륨과 염화이온 먼 거리에 있어서 만났다 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온 결합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이온 사이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소의 주기 성질하면서 2단원에서 소개될 거고 우리가 오비탈이 끝나고 나면 곧 이따 소개할 겁니다.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과 염화 이온의 반지름 합 요걸 우리는 알제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에너지가 낮아진 에너지가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의미의 이온 결합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이온 결합을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가 멜팅 포인트 녹는 점에 비례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에너지는 또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이온의 정적이지 않습니까? 전기력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으로 거리 제곱, 그러니까 알제로의 제곱, 분의 전하량, 교환, 혈투됩니다. 변수가 두 종류인데요. 전하량이라는 변수와 획관거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량 변수를 퍼스트 먼저 잡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1 플 1 마이너스보다는 2 플 2 마이너스가 녹는 적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만약에 전하량 곱이 같다면 그때는 획관거리를 따져달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NaCl, 염화나트륨과 1 플러스 1이 있습니다. MgO 산화 마그네슘을 보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플러스의 산소 2 마이너스다 보니까 1 플 1 마이너스보다는 2 마이너스 이게 더 높죠. 예. 똑같이 18.5소 같은 전력을 취급해서 그러면 녹는점이 이게 더 높아 하겠습니다. NAF는 한 870도씨 정도 되고요. MgO는 2800도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전화 이제 핵관거리를 따져달라고요. NaCl이면 프로틴보다는 염화이온 사이즈가 더 큽니다. 이건 원소의 주기 성질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건 800도 정도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CaO 산화 마그네슘원 하겠습니다. 산화 칼슘원 하겠습니다. 칼슘 2 플러스에 산소 2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똑같이 2 마이너스지만은 마그네슘보다는 칼슘 사이즈가 더 크다 보니까 얘가 한 2800도, 산화 칼슘은 한 2500도 되는 녹는점을 가집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일단 1 플 1 마이너스보다는 2 마이너스가 녹는점이 더 높아, 녹는점이 더 높아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전하량 곱이 같다면 그때는 획관거리를 갖고 따져달라.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을 이용해서 비교해 보시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시고 쓰기 다 힘들다면 사진 하나 툭 찍어 가세요. 몇 번부터 했어요? 뭐 들어오기 뭐 한 1분 정도 했나? 공유결합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것을 그리면서 공유결합 에너지를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유결합에 대해서 공유결합과 그 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는 걸 썼어요.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17조) 원소의 프로린을 봤습니다. 프로린 원자가 전자 몇 개입니까 하면 7개 있죠. 그 7개의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걸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로린이 또 다른 프로린과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까지 요구하니까 한 개를 얻어왔으면 좋겠어. 금속이 있었으면 금속이 전자를 한 개 잃어주면 땡큐 하면서 받아먹으면 끝날 일을 다른 프로린과 결합을 하겠다니까 내가 한 개 줄게 니도 한 개 주라 하면서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핵관거리 절반을 프로린의 원자 반지로 삼는 내용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것을 단위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가 두 개의 전자 또는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그림으로 F2 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16조 원소인 산소는 어떻게 씁니까? 하는데 산소 원자 전자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양아치처럼 나는 야 니 두 개 주라 나는 한 개 줄게 이럴 수는 없는 바. 그래서 또 다른 산소하고
이렇게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한대요. 이걸 우리는 이중결합. 단위를 받는 것을 다중결합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예, 다중결합의 대표적인 놈이 산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쌍을 보여주고 있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O2 분자를 만들겠습니다. 15조 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데요. 15조 원소 질소죠. 원자가 전자 5개를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옆에 있는 질소 역시 이렇게 해서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삼중결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질소 간의 삼중결합이라는 이중 삼중의 다중결합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N2 분자를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전형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삼중결합 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N2면 삼중결합이 있겠구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조 원소는 탄소는 사중결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이런 결합은 없습니다. 탄소 간에 삼중결합을 한다든지 또는 탄소 간에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탄소는 뭐 흑연, 다이아몬드 같은 대표적인 놈들인데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뭐하다? 분자라고 쓸 수는 없는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나중에 탄소에 대한 동소체 얘기는 뭐 한 번 더 나올 일이 생겨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원자들끼리 공유결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소 물질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원자들끼리 서로 결합하면 다시 말하면 화합물을 만들겠답니다. 14조 탄소의 화합물입니다. 탄소 원자가 전자 4개를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 왜? 가장 간단하게 수소하고 한번 붙여보죠. 수소는 일주기원소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있으면 헬륨처럼 되어버립니다. 나 옥텟 만족해야 하겠다고요. 그 다음 탄소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될까요?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수소 4놈이 들어와야 결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간에 이렇게 써서 CH4 메테인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 전자쌍들끼리 땡큐하면서 야 반갑다 친구야 뭐일까요? 그렇죠? 전자쌍들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식을 쓴다면 이렇게 썼지만 실제적인 분자는 중심 탄소에 대해서 4쌍의 전자쌍들이 가장 최대한 멀리 펼쳐져 있고 공간상에서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되겠습니다. 이 정사면체 당연히 입체죠. 요 결합 각도가 얼마 되게 하는데 이건 109.5도가 됩니다. 아마 이런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다 보면 결합 각도에 계속하는 게 있는 문제들이 꽤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되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이 중심 탄소 입장에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보입니까? 네, 공유 4쌍 보입니다. 공유 4쌍 보입니다. 그럼 다른 거랑 결합하지 않는 남아있는 빈전자가 있습니까? 왜 그렇잖아요. 비공유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질소는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중심 원자 질소가 준비되는데 질소 15조 원소입니다. 원자와 전자가 5개 있습니다. 그 5개를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 수소랑 공유를 시키면 수소 원자 3놈이 준비될 수 있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전자쌍은 3쌍 나오는데 여기 이 전자쌍들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비공유 전자쌍 1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으로 쓰면 구조식으로 쓰면 NH3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라고 불러준 놈이에요. 그럼 얘의 분자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공간상에서 최대한 펼쳐지려고 합니다. 질소 원자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요. 공유 전자쌍들 사이의 반발력에 비해서 비공유와 공유 사이는 비공유가 좀 더 파워가 커요. 그래서 이 각도를 109.5도보다 좀 각도를
줄입니다. 107도가 됩니다. 중요한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떨까 하겠습니다. 산소 16조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습니다. 역시 수소 2논과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은 이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H2O 쓰겠습니다. 그럼 얘의 분자 구조는 어떻습니까? 근데 산소에 대해서 수소이고 비공유가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이때 비공유 전자 쌍들 간의 반발력은 좀 더 커서 이 결합 각도를 좀 더 줄였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104.5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입체 구조입니다. 입체 구조입니다. 이 비공유가 생각하면 입체가 되나 우리가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공유 위치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 세 개가 이렇게 굽어 있는 이걸 우리는 구분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평면입니다. 참고로 원자 세 개가 좀 입체를 만들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평면이고 이것을 우리는 밴드 스트럭처 구분형 구조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얘는 3행체인데요. 3행체에 넣으면 정삼행체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는 삼각 뿔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탄소에 대해서 수소 원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염소를 적어놨어요. 염소를 적어놓으면요. 염소를 적어놓으면 이것도 정삼행체 될까요? 이게 정까지는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사연체라고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17조 원소 플로린과 결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는 공유 두 쌍과 비공유 두 쌍으로 준비될 수 있죠. 그럼 플로린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플로린 여기에 수소 꼴랑 하나가 결합해서 HF를 만드는데 원자 두 개가 고 평면에 원자 두 개가 고 결합을 180도 말아야 하는 게 너무 꼴싸놨군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은 하셔야 되겠지만 공유 한 쌍에 비공유 세 쌍 나오는 특히 플로린 같은 놈들 또는 염소 같은 놈들 단일 결합을 하면서 옆에 비공유 세는 개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옥텟 만족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단일 결합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쪽 보겠습니다.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와중에요.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를 우리는 전기음성도라는데 아직 전기음성도는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삼면체 형태가 되면요. 4번, 8번에 잡아당기는 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 한계는 비록 극성 공유 결합이나 분자 전체로 보았을 때는 쌍점공유비 총합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삼면체가 되면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상태에서는 잡아당기는 능력이 완벽하게 이굴제로가 되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산소에 대해서 수소가 이렇게만 잡아당기고 있고 비공유가 없었다면 그때는 무극성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굽어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잡아당기는 능력이 합의굴제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극성 분자가 됩니다. 물론 HF 역시 극성 분자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뭡니까 하면 이 화학결합 특히 분자에 대해서는 옥텟을 만족합니까? 또는 못합니까?로 따질 수 있겠습니다. 입체가 분자 구조가 입체 구조입니까? 아니면 평면 구조입니까?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극성 분자입니까? 아니면 무극성 분자입니까?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분자들이 이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입체 분자가 많을 것 같아요? 평면 분자가 많을 것 같아요? 입체. 입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평면 나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성 분자가 많을까? 무극성 분자가 많을까? 극성 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옥텟을 만족하는 게 많을까? 못하는 게 많을까? 만족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게 규칙, 옥텟 규칙하죠. 옥텟 만족하지 못하는 거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시라 하겠습니다. 아직 옥텟 만족 안 하는 건 소개 안 했습니다. 요거 뭐 입체 구조라고 시키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이건 당연히 평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4원자 분자 이상이 되면 4원자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면인 거 그런 것들만 기억해 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쌍점오이드 종합이 제거돼서 완벽하게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는 것들, 셰익스피어 저런 것들 기억해 달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한테 단일 결합만 하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다중결합하는 놈을 소개해보죠. 탄소라는 놈이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이중의 단일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을 원할 수도 있겠고요. 단일에 삼중할 수도 있겠네요. 대표적인 분자를 보겠습니다. 이주기 원소들로만 구성됐다면 여기에 플로린 3개를, 플로린 4개를 붙여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CF4를 쓸 수 있겠습니다. 이중 붙이려면 산소 붙여야 되겠네요. 플로린 붙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OF2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신 수소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특히 수소 붙이고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주기원소로 산소 붙여서 CO2가 있거든요. 플로린 붙이고 질소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FC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결합각도 물어보겠습니다. 이 결합각도 몇 도 나올까요? 109점? 5도 나오죠? 얘 각도는 우리가 전자쌍들이 탄소한테 토탈 4개의 공유 전자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방향이잖아. 탄소예요. 4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2개 할 때는 어떤 식입니까 하면 요거 할 때는 이중 붙이고 단일화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평면이에요. 평면이에요. 이 각도는 대략 120도 정도 나옵니다. 자, 120도 됩니다. 122도 쓸 수 있는데요. 굳이 뒤에 2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평면입니다. 평면삼각형입니다. 평면삼각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원자니까 당연히 평면일 수밖에 없죠. 3원자니까 당연히 평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직선이에요. 직선형 분자입니다. 물론 결합되면도 180도 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얘도 180도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잡아다니는 능유치가 전부 다 같네요. 그래서 중심원자에 대해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는 극성 분자죠. 여기도 마찬가지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산탄소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데요. 이때 C에 한 놈은 산소고 한 놈은 황이에요. 이래도 무극성일까요? 이건 극성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극성이 될 수 있는 몇몇 가지 케이스들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탄소가 단일결합뿐만 아니라 이중과 삼중 같은 다중결합을 붙여봤을 때의 문제예요. 그럼 질소는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질소가 이렇게 단일 세 놈을 할 수 있는데 그지 않고 질소가 이중에 단일할 수도 있겠군요.
역시 이중 원소들끼리만 한다면 이게 프로리랑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NF3를 쓰겠죠. 이중계를 붙이겠다는 산소를 붙이겠죠. 여기 프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FNO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여기 비공유가 있다 보니까 이 결각은 대략 한 107도 원자리쯤 됩니다. 쌤, 암모니아 107도하고 NF3 107도가 완벽하게 둘 다 똑같은 각도 107도입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107도보다 조금 더 작은 되고 있습니다. 107도보다 좀 작은 각도입니다. 그 이유는 뭐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질소한테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얘는 대략 120도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주기 원소들로만 구성된 뭐 화합물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모의고사 1, 2등급 받는 학생들은 이런 거에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가지 끝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탄소는 기본적으로 공유 4쌍인 건 다 똑같죠? 질소는 공유 3쌍인 건 다 똑같아요. 공유 전자쌍은 별로 큰 관심이 없네요. 반면 비공유를 물었습니다. 아까 CH4한테는 비공유가 제로였어요. 이건 뭐 수소한테도 비공유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CH4가 아니고 CF4가 됐습니다. 중심원자의 비공유는 없으나 분자 전체로 더 없을까요? 아니요. 플라네트 3개씩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공유는 3개가 4번 하니까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에 대한 비공유전자쌍의 개수 비묻는 문제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결국엔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화물 ABC 보고 이거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비공유 몇 개 있습니까? 근데 역시 중심탄소엔 비공유가 없어요. 플라네트 3개, 산소한테 2개 있습니다. 토탈 8개 있겠네요. CO2한테 역시 마찬가지 중심탄소의 비공유가 없어요. 산소한테 2개, 4개 있겠습니다. 얘는 역시 마찬가지 중심탄소의 비공유가 없으나 플로린한테 3개, 질소한테 비공유 쪽에 한 쌍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4쌍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어차피 4쌍씩 있는데 4분의 12, 4분의 8, 4분의 4, 4분의 4가 나오게 되는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비공유 몇 개 있겠어? 합니다. 공유 전자쌍이 어차피 질소한테 3쌍씩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비공유 플로린한테 3개, 질소한테 하나 있습니다. 합이 10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요. 산소한테 2개, 플로린한테 3개, 마지막으로 질소 자체 하나, 합이 6개 보이네요. 외워라고 적은 건 아니에요. 자주 보고 익숙하게 나중에 셀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적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14족 원소, 15족, 16족 원소를 중심원자 1개만 있는 놈으로 소개했는데요. 중심원자 1개만. 근데 그게 아니라 중심원자가 2개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탄소 놈이 2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 간에 단일 결합을 시켜봤습니다. 이중 결합을 시켜볼까요? 3중 결합도 시켜봤습니다. 똑같이 질소가 단일 결합을 하게 시켜봤습니다. 질소 간에 이중 결합을 하게 시켜봤습니다. 산소 간에 단일 결합하면서 산소 원자 2개를 준비시켰네요. 예, 모두 다 수소가 붙어 있도록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다 수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몇 쌍 있을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이쪽 공유 몇 쌍 보입니까? 7개 보이죠. 여기 공유 몇 쌍 보입니까? 하면 6개 보입니다. 이쪽은 5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 몇 쌍 보입니까? 하네요. 공유 5쌍 보이고 4쌍 보입니다. 과사수입니다. 공유 몇 쌍 보입니까? 예, 여기도 공유 3쌍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비공유는 했네요. 탄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비공유 전쌍은 없어요. 여기는 다들 비공유가 0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하이드로겐이라고 불러주는 놈인데요. 질소한테 2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2H2였습니다. 역시 2개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비공유는 산소한테 둘둘 해서 4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처음부터 야 이거 공유 3쌍이고 비공유 4쌍이거든 외워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하라고?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조합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익숙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과산수 그리고 비공유 전쌍 개수 세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플로린으로 바꿔버리면은 플로린에 3개를 더 붙여달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결합각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요 결합각도는 109.5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결합각도였죠. 여기는 이중되다 보니까 이쪽은 120도 나와요. 물론 직선형입니다. 180도 나옵니다. 질소 간에 단일 결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암모니아처럼 110도고요. 이쪽은 약 120도 쓰면 되겠네요. 예, 104.5도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따졌잖아요. 탄소가 이렇게 되면 다 무극성 문제예요. 반면 질소가 끼어들어온다, 산소가 끼어들어온다면 극성이에요. 간단하죠? 입체입니까 평면입니까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두 놈은 평면입니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평면입니다. 쌤 그러면 과사수는요, 이 다리가 회전해요. 그래서 평면일 수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아직까지 옥텟 다 만족하는 것들만 소개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면 나오면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무극성 문제 나오면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옥텟을 만족해 하면서 달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 화원을 다루는 데서는 옥텟 만족하지 못한 놈을 딱 두 놈 가르칩니다. 13조 원소가 보이네요. 둥소입니다. 원자가 전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플로린과 붙여본다 하겠습니다. 플로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붙이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로린과 BF3 분자를 만들면 평면의 삼각형 필요하다면 정삼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결합값도 120도 나옵니다. 공유 설상 보이고 비공유 없어요. 옥텟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평면이었습니다. 기억해달라 했죠. 중심 풍소에 대해서 플로린 자로 당기는 게 서로 세 개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겠네요. 무극성 문자입니다. 옥텟 만족 못해 평면이야 무극성 문제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BF3 볼 일은 없죠. 지금 우리가 메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여기저기 있는 것들 꽤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굉장히 잘 나와요. 이종원소 보겠습니다.
이쪽은 배륨이 되는데요. Y가 전자가 두 개 있습니다. 역시 수소 두 놈이랑 붙여 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Y 당시에 아까 여기 표를 붙였으니까 수소 안 붙이고 하는데 수소 붙이면 굉장히 불안정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분소 붙일 때 수소 대신에 벨륨을 붙입니다. 수소하면 실제로는 B2H6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BH3가 아니라. 얘는 벨륨에 대해서 직선형으로 오게 되겠네요. 180도 있게 할 것도 직선 분자가 됩니다. 원자 색이니까 당연하게도 평면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직선입니다. 공유 몇 쌍 보입니까 하면 공유 두 쌍 보이고 병류 없어 되겠습니다. 역시 옥텟 만족하지 못하고 평면이고 무극성 분자입니다. 시험 어마무시하게 잘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두 개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두 개만 옥텟 만족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종 원소는 뭔데요? 리튬인데요. 리튬인데요. 이게 수소랑 붙이면 리튬 5 플러스 수소 1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이온 결합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LiH 이거는 공유가 아니라 이온 결합이고 둘 다 헬륨 같은 전자 배치라니까 옥텟 만족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중의 원소입니다. LiH 이온결합이다 했습니다. 옥텟 만족한다 했습니다. 이종 원소 벨륨에 수소 두 개 붙여요. 옥텟 만족하지 못했고요. 13종 원소 붕소에 프로인 3개 붙여봤습니다. 평면삼각형이고 옥텟 만족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14종 탄소입니다. 탄소에 결합 4개가 만들어지면서 요 결합값도 몇 도? 106.5도 점 4 연체를 그리는데요. 그 다음에 3주기 원소, 3주기 14종 누구예요? 3주기 14종 누구예요? 규소죠. 규소에 수소 원자 4개 붙으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똑같네요. 정사면체 109.5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족이 같다는 뜻은 뭐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 다시 말하면 수소랑 붙였을 때 만들어진 분자 모양이 유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종 원소였습니다. 질소였죠? 질소에 비공유 하나 있고 공유 세 쌍 보입니다. 예, 삼각구형이 나옵니다. 3주기 15종 원소 누구예요? 인이죠. 인에 수소 원자 3개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겠습니다. 삼각구형 똑같습니다. 16종 원소 2주기 산소였죠. 그래서 공유 2개, 비공 2개, 구는 형이라 하겠습니다. 3주기 16종 원소 누구예요? 네. 황이죠. 그래서 황이 수소 원자 2개랑 공유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 구분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황이도 비공유 이렇게 2개 말입니다. 결국에 족을 안다는 것은 걔네들이가 어떤 결합을 통해서 몇 대 몇으로 화학적 결합을 하는지 다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기율표를 매우 강조시켰던 말입니다. 수소화 리튬이라는 것을 쓴대요. 요거 옥텟 만족은 됐습니다. 3주기 나트륨에 수소 붙여요. 역시 1 플러스 1 마이너스 리튬 1 플러스 수소 1 마이너스 똑같습니다. 옥텟 만족합니다. 이거는 MgH2가 되든 이게 H3가 되든 다 똑같은 거죠. 결국에 얘 두만 옥텟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고3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개념이 아는 게 몇 개 없어 분명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나마 이런 걸로 내용 정리 좀 해봤습니다. 연습 좀 해보시고. 됐습니까? 좀 이따가 넘어갑시다.